안녕하세요. 연목그룹입니다. 현대차가 19년 만에 경차를 준비하고 있죠. 이제 거의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요. 출시 일정도 들리고 생산 소식도 들리고 있죠. 다음 달에 출시될 현대의 경영 SUV AX1의 공식 이름은 캐스퍼로 확인이 되었죠. 캐스퍼는 꼬마 유령이라는 의미인데요. 작은 체구를 가진 AX1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작지만 좀 더 강력한 작은 거인과 같은 그런 차량이면 좋겠네요. 다음 달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달에 양산차가 생산에 들어가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개일 전에 차량을 미리 만들게 되는데 사전 계약을 할 때는 이미 양산차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 시점이죠. 지금 도로에서 만날 수 있는 위정막 차량은 양산차로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네요. 캐스퍼는 자동차 중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의 차량인데 이 영상 짧게 보고 시작할게요. 3억이 넘어가는 페라리 로마 차량인데요. 장소는 이탈리아라고 합니다. 경차나 지나갈 수 있을 정말 좁은 골목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무리하게 이 공간을 빠져나가려고 들어간 것 같은데 이탈리아의 골목길은 2m가 안 되는 곳도 많다죠. 페라리 로마의 전폭이 1975mm인데요. 이 차량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빠져나왔지만 뒤로 뺐겠죠. 휠을 포함한 기스가 많이 난 것으로 알려졌어요. 잠시 보여드린 이유가 있는데 경차도 선택이 정말 중요하죠.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덥석 구입했다가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외부 디자인은 현재 테스트 차량이 위장막 테이프로 위장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컬러만 입힌다면 실제 판매가 되는 차량이 되겠죠.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셨을 것 같은데 실내는 여전히 궁금하시죠? 지난 영상에서 실내를 좀 꼼꼼하게 분석해 드렸는데요. 이 한 장의 사진이면 실내도 어느 정도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능적으로 본다면 레이와 한 95% 이상 동일할 것 같네요. 1열 조수석이 완전히 접히는 구조라서 테이블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차박이나 캠핑카로 만들기에도 적합하죠. 국내 캠핑카 전문 업체인 카라반텔에서 만든 로디 차량의 실내인데요. 이 차량이 레이로 만든 차량입니다. 180cm가 넘는 두 남성이 충분히 차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차박에서는 헤드룸 공간이 자유로우면 실내에서 생활하기에 편리하죠. 이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레이만의 특별한 시트의 기능인데요. 캐스퍼도 슬라이딩 도어를 제외한다면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경영 SUV지만 상위 차량인 소형 SUV나 준중형, 스포티니나 투싼 같은 차량에서도 2열 시트 슬라이딩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데요. 캐스퍼 2열 시트는 슬라이딩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레이 캠핑카처럼 다양한 목적으로 개조가 가능할 것 같네요. 그럼 약속대로 운전자 공간을 본 썰을 좀 풀어볼게요. 운이 좋아서 정고가 높은 차량을 타고 탑승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옆으로 캐스퍼가 지나갔습니다. 자동차 유튜버라서 이렇게 신차를 만나게 되면 호기심이 발동하기 때문에 끝까지는 아니지만 가능한 쫓아가서 보게 되는데요. 당시에 조수석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카메라를 꺼내야 할지 아니면 눈으로 봐야 될지 정말 짧은 순간이잖아요. 고민하다가 놓칠 것 같아서 눈으로 봤습니다. 기억에 의존해서 알려드리는 부분이라서 틀릴 수도 있고요. 테스트 차량 내서 실제 양산차와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다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가볍게만 제가 본 운전자 공간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계기판의 디자인과 위치를 알려드리면 일반적인 차량과 비슷한 위치의 계기판이 제공됩니다. 계기판의 디자인은 투싼처럼 네모난 디자인으로 최근 출시된 차량인 투싼과 그 느낌도 비슷했는데요. 제가 본 차량은 디지털 계기판이었습니다. 아쉽게도 난반사가 있어서 내부의 그래픽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투싼과 비슷한 디자인의 차량이 있는데 바로 스타리아죠. 스타리아처럼 위로 볼록하게 올라온 디자인은 아니었어요. 네모난 계기판은 10인치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투싼은 계기판을 감싸는 테두리가 없었는데요. 제 기억에는 이런 식으로 계기판을 얇게 감싸는 디자인이 위와 아래 그리고 양쪽 측면을 감싸고 있었는데요. 그 두께는 한 1cm 정도나 될까요? 만약 계기판이 꺼진 상태라면 살짝 안쪽으로 들어간 그런 디자인이었습니다. 계기판 앞에 있는 스티어링의 디자인은 아이오닉 5와 넥소와 비슷한 느낌이었는데요. 중앙에 있는 홈커버에 아이오닉 5처럼 얇은 테두리가 보였는데요. 아이오닉 5보다는 크롬 포인트가 좀 더 안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홈커버의 디자인은 아이오닉 5보다는 넥소처럼 사각형 디자인이었는데 테스트 차량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유리에 비춰서 그런지 전기차 아이오닉 5처럼 중앙 부분에 현대의 로고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이오닉5의 스티어링 디자인과 비슷하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실제 양산차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출시가 되고 한 번 더 체크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아쉽게도 내비게이션은 가려져 있었는데요. 내비게이션 테스트를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작동이 안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은 확인할 수가 없지만 위치는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위치는 좀 위로 올라온 방식이었어요. 따라서 투싼처럼 매립형은 아니었고요. 많은 분들이 최신 차량에서 본 계기판과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연결된 그런 디자인을 원하시는데요. 캐스퍼에는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이 서로 분리된 디자인이었습니다. 다만 계기판보다는 내비게이션이 좀 더 높은 위치에서 제공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셀토스 차량의 실내인데요. 계기판과 디스플레이 위치가 거의 비슷한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요즘 최신 차량에서 제공되는 10인치급 사이즈의 계기판은 좌우로 넓은 와이드한 형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캐스퍼의 내비게이션이 와이드한 형태가 아닌 베뉴와 같은 차량을 보면 직사각형의 8인치 정도 사이즈가 되죠. 아마 이와 비슷한 크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본 차량에서는 주변에 다이얼 버튼이 따로 제공되지 않는 것 같았는데요. 이건 트림이나 구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송풍구의 위치는 제가 또렷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비게이션 바로 아래에 있었습니다. 비슷한 차량이 어떤 차량이 있나 찾아보니 넥소가 이런 형태인데요. 새롭게 출시될 캐스퍼와 비슷한 위치가 될 것 같네요. 변속기 쪽은 흐릿하게 좀 볼 수 있었는데요. 당연히 현재 차라서 버튼식이 아닐까 예상했었는데 제가 본 차량에서는 기아봉 타입이 적용되었더군요. 디자인에 있어서는 베뉴 차량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 정도가 제가 당시에 본 차량에서 기억나는 캐스퍼의 운전자 공간이었습니다. 가장 궁금하실 공간 외에도 감성 수준은 제 생각에는 모닝이나 레이보다는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베뉴의 실내 수준의 감성을 제공할 것 같네요. 사실 저도 제 기억력을 믿을 수가 없어서요. 당시 연필로 끄적끄적 한 장의 사진을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출시를 앞두고 지금 정도라면 운전자 공간이 포착된 사진이 공개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형편없는 그림을 보여드리게 되었네요. 부끄럽지만 발솜씨로 그린 이미지의 위치를 표시해봤습니다. 이 정도 설명드리면 아마도 금손을 가지신 분들은 제대로 그려줄 수 있겠죠. 꼭 기대해 볼게요. 캐스퍼의 출시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운전자 공간을 궁금해하셔서 제가 본 것을 가능한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았을 것 같네요. 이제 곧 양산차가 생산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제조사의 공식 티저를 포함한 관련 영상을 곧 볼 수 있겠죠. 19년 만에 출시되는 경차라서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추가 소식도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격려해주세요. 여러분의 격려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